네, 최선 파트너 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남깁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1월 24일이고요. 아마 내일 25일부터 뭐 짧게는 뭐 토, 일, 월, 화, 수, 목 뭐 이렇게 해서 한 6일, 길게는 31일을 뭐 휴무나 연차를 쓰신다라고 하면 뭐 9일, 10일 이렇게 지금 장기간 연휴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사실 영업 일수가 매출과 생존 수익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식당, 카페 사업자들은 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내용들을 좀 인지하고 대처를 좀 빨리 해주면 좋을 텐데 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좀 생존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작년부터 계속 경기는 안 좋았죠. 특히나 우리 소매 식당 카페 사업자들은 더없이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찾는 대안이라는 게 결국은 조건 좋은 융자로 도약의 계기를 만들거나 혹은 유동성을 확보해서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업기업, 그러니까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IT 제조업 이런 기업들은 아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자금으로 지원하려고 제도가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식당, 카페, 뭐 소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식당, 카페 사업자의 25년 자금 활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식당, 카페 사업자들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500평, 1000평 대지를 매입해서 식당을 지어서 자가사업장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신부에서 신용보증도 해주고요. 땅 사고 건물 지을 때도 시설자금 대출을 해줘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매출이 크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좀 쉽고 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신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보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식당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카페라는 사업의 특성상 기술력을 어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신부에서 자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거나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담보 이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수익 보증을 받습니다. 이 신용보증재단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뭐 창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소요된 자금 한도 내에서 신용평가를 통해서 뭐 신용 등급에 따라서 1000에서 5천만 원 뭐 이렇게 자금이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통상 1억 이상의 자금을 내보내는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좀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매출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상승하고 증대가 된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뭐 상권에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뭐 고만고만하게 매출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추가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 식당이나 카페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이제 캐피탈이나 카드론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현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카드론이나 캐피탈을 사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나시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또 신용 등급이 낮거나 이금융 사용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하면 건수가 또 일정 건수 이상이라고 하면 아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증서 은행 대출을 썼는데 카드론 현금 서비스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음, 카드론 현금 서비스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안 쓰라고 말씀드리기가 또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거기서 저희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카드론 현금 서비스도 사실은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세금 체납입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시면 쉽지 않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상향 원상복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현금 서비스 카드로 받는다고 즉시 신용등급이 원상복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비교적 사용기간이 짧으면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세금 체납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상환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바로 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지속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득세 법인세보다 부가세 체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많이 나와요. 식당은 사실은 매출은 다 일반 가세인데 매입은 면세 매입이 많다 보니까 부가세가 많이 나오는데, 부가세 납부대금을 미리 내가 저축해 놓거나 따로 캐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1년에 뭐 3번, 4번, 그러니까 보통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 하시면 부가세 분기 한 번씩은 내셔야 되는데, 그게 유동성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체한다거나 급여나 거래대금을 미지급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바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식당이나 카페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쓰고 있는 은행 대출 이자, 뭐 캐피탈 이자는 1순위로 내야 되고, 거래대금도 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 직원들 임금 줘야 되고, 임대료 주고 나면 캐시가 부족하면 세금은 사실은 당장 안 낸다고 해서 막 잡으러 오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세금을 체납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장을 영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상태가 이미 돼버리면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 카드로는 뭐 세금 체납이 있는 분들은 신용을 먼저 정상화해놔야 다음 안정적인 좋은 조건의 금융기관이나 보증서 자금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5년 정책자금이나 신보기부자금들을 놓고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좋은 조건의 자금들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식당, 카페, 소매 사업자들이 써볼 만한,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아예 우리 뭐 아주 특별한, 예를 들면 수출 실적이 10% 이상 매출에 포지션이 있다거나, 혹은 매출이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했다거나, 막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거나, 뭐 100년 가게라든가 아주 아주 첨예한 조건을 달성하지 않으면 우리 카페, 식당, 소매 사업자들은 자금을 공단에다 신청할 수 없었죠. 공단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조건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는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 체납돼 있거나 신용등급 1등급 이하이거나 휴폐업 중이다라고 하면 대출 자체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25년도에 내가 조금 좋은 자금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을 정상화시키고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인들한테 빌리죠. 그렇죠? 가족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납을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체납 규모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가족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실에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세일즈앤 렌탈이라는 금융 상품도 있습니다. 뭐 몇몇 렌탈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일즈앤 렌탈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런 우리 이런 카드 매출이 있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카드 매출이 있는 회사가 렌탈사에게 집기 시설을 세일즈하고 팔아버리고, 다시 내가 렌탈해서 내 집기를 팔고 다시 렌탈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집기시설을 1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1억을 렌탈료로 다시 6에서 12개월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의 자금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렌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캐피탈을 쓰면 그게 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잡아먹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5천만 원인데 캐피탈을 5천만 원 써버리면 추가 대출 한도가 안 나와요. 그게 항상 고민인데, 이 세일즈 렌탈 같은 경우에는 렌탈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출의 한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긴 한데 사실 고금이고요. 이 만기가 6에서 12개월이 굉장히 짧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급하게 요긴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세금 체납되는 것보다는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요즘에 세일즈 앤 렌탈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 렌탈료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 상황에 맞는 기업들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던 혹은 세일즈 앤 렌탈로 자금을 만들어서 일단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겠다. 체납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체납이 이미 발생했다. 이상금융을 이미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신용등급이 원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나 공단, 보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나 내가 2, 3금융 대출을 써서 세금 체납을 풀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대출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총 한도를 이미 그쪽에서 잡아먹기 때문에 보증서라든가 공단 대출의 한도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들이 제조 IT 뭐 이쪽에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식당, 카페, 소매 사업자들의 를 대상으로는 굉장히 지원하는 기관도 단순하고 금융 상품들도 좀 협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25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중에 우리 카페, 뭐 식당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종목은 두 가지고 유형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신용 등급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저신용 소액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신용 소액 대출입니다. 보시면 요건데요. 네.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신용 등급이 낮지 않은 일반적인 카페, 식당, 소매 사업자들이라고 하면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 중에 일부 조건이 맞으면 쓸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당, 카페들은 대부분 다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세부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연간 예산이 3,600억이라고 합니다. 월로 치면 300억 정도 돼요. 전국이 한 달에 300억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월 달에도 조기 소진이 있습니다. 접수 개시되고 1시간여 만에 조기 소진이 됐죠. 그 이유가 24년에 비해서 25년에 신청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전통적으로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24년도에 신설된 자금이고요. 크게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한도가 운전자금으로 1억 한도, 시설자금으로 5억 한도고요. 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연간 운전자금으로 2억 한도, 시설자금으로 10억 한도입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집기시설을 말씀드리고요. 땅 사고 건물 짓는 건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혁신성장 촉진자금, 운전자금 1억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스마트 기술 사용 기업, 100년 소상공인, 100년 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으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그냥 대표적으로 키오스크, 무인벨, 테이블 오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활용하고 있는 식당 카페들은 일단은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 일반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신용등급이 낮고 기대출이 많으면 추가 한도가 안 나와요. 소상공인 시장예능 공단 자체가 우리 기업이 쓸 수 있는 전체 신용대출의 한도를, 운전자금의 한도를 뭐 매출의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산정해 놓고 예를 들면 우리 매출이 5억이에요. 그러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될 텐데 기존에 내가 대출 1억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 한도를 지원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받은 대출의 1억인데 한도가 기존에 다른 기관에서 뭐 신용보증 제대로 5천 쓰고 있다 그러면 소진공에서는 5천밖에 자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 합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식당 카페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대출을 신용으로 해주는 곳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금을 못 쓰고 있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뭐 사채나 비금융 대출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신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기대출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식당 카페들은 이 스마트 기술사 항목으로 일반형으로 이제 1억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거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혁신형입니다. 혁신형 대상 중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게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시가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라 하면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업종마다 다릅니다.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예시를 여기 숙박 음식점업을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10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식당, 카페, 숙박 사업자들의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출로 3억에서 10억 사이에 상시 근로자가 3명, 4명 있는 식당, 카페, 소매 사업자들은 소매는 뺄게요. 뭐 식당, 카페 사업자들은 혁신형으로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운전자금 한도 최대 2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매출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쓰지 않고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 50억에 30%가 15억이죠. 15억에서 50억 사이의 매출을 갖고 상시 근로자 3명, 4명 정도 수준의 예를 들면 도소매 사업자라고 하면 2억까지 나오겠죠. 저 6분의 1을 해도 50억이라고 하면 6분의 1 해봐야 9억, 뭐 8억 정도 될 거고요. 대출 안 쓰고 있다면 2억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상한 매출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의 5분의 1, 6분의 1 따지면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대출을 안 쓰고 있으면 그 사이가 나올 거고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차감한 금액이 나올 텐데 운전자금 2억 한도기 때문에 그래도 뭐 몇 천에서 1억 정도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뭐 기대출 여부에 따라서 이미 쓰고 있는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지금 많은 소상공인 뭐 음식 카페, 소매, 도매 사업자들이 지금 자금을 신청하고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소기업 매출 기준 120억입니다. 저게 30%라고 치면은 36억 이상 120억 이하의 상시 근로자 8, 90인을 가진 우리 제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의 혁신형 자금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이게 올해 처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닐 때도 항상 조기 소진되는 자금이었는데 올해 요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1월 달에 굉장히 빠르게 1시간 만에 소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 사업자들도 네, 분명히 이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있는 사업자들이 대상이었어요. 이게 올해 빠지고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 사용하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 뭐 테이블오더, 무인벨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뭐 3D 프린터나 이런 장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동화 시설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매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일반형으로 1억 한도, 그다음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식당 카페를 기준으로 하면 매출 3억에서 10억 사이에 상시 근로자 3, 4인 정도의 구조를 가진 식당 카페 사업자들이라고 하시면 혁신형으로 최대 2억까지 자금을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식당 카페 사업자들은 이 자금을 좀 학습하시고 기관에 문의하셔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좀 조기에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서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대출이니까 금리가 싸요.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보증료를 받아간다거나 뭐 예대 마진을 붙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에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최대 뭐 2억까지니까요. 억 단위의 신용 대출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 원리금 상환 기간이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5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년 정해져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조기에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캐피탈이나 카드론 같은 자금보다는 초기 상환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공단 대출이니까 이상금액 쓰시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 평균 매출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범주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업은 120억 이하. 아까 우리 혁진형으로 계산해 보시면 30% 이상이어야 되니까 36억에서 120억. 그렇죠. 그리고 뭐 농업, 유업,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종이 인쇄 이런 경우 80억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니까 38에 24, 24억부터 80억 사이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도매, 소매, 정보통신업은 50억이 평균 매출이기 때문에 이제 30%니까 35, 15억부터 50억 사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문 서비스 광고업 있죠. 대표적인 게 디자인 광고업 이런 분들, IT업 이런 분들은 30억 기준이고요. 우리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10억 한도입니다. 학원도 10억 한도고요. 그래서 10억이 기준이니까 30%면 3억에서 10억 사이에 상시 근로자 수 우리 비제조업은 5인이니까요. 아까 2명까지였으니까 3명, 4명. 그러니까 3억에서 10억 사이에 상시 근로자 3명, 4명 가진 기업들은 식당 카페는 한번 신청해 볼 만한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지금 신청하는 달의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직전 연도 12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로 산정을 하고요. 네,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차감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뭐 단시간 근로자, 단기 근로자, 뭐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뭐 연구소를 운영하시거나 전담부서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 연구원들은 상시 근로자를 차감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 계산하셔서 계산된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4명, 제조업은 8, 9인, 그다음에 평균 매출액, 아까 식당 카페는 3억에서 10억 사이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래서 2월 공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한번 온라인으로 일주일 동안 신청했는데 1월 달에는 1시간 만에 마감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지가 나오면 앞다퉈서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식당 카페 사업자들 자금 쓰기 쉽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조 IT랑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의 중심에 두지 않죠. 근데 다만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식당 카페가 활용할 만한 자금들이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활용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식당 카페 사업자들은 내가 신용 등급이 좋고 기대출이 많고 적고 혹은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세금 체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접근 전략들 풀어가는 프로세스가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식당, 카페 사업자들 많이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의 큰 명절 설 연휴가 눈앞입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 뭐 사회 경제, 정치 다 어지럽지만 명절 연휴만큼은 우리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고 따뜻하게 좀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찍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식당 카페 사업자뿐 아니라 뭐 제조, 도소매 다양한 사업자들 저희가 지원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카페 식당 사업자들 한번 정말 관심 가지고 체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언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선 파트너즈 이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